청취자님, 기적의 신약을 개발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임상 결과도 완벽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그런 엄청난 약이요. 오,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진짜 동화줄 같은 약이겠네요. 맞아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약을 처방해야 할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쁜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사들이 회사에서 보낸 이메일을 절대 안 열어본다는 거예요. 아, 그거 진짜 제약산업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뼈아픈 딜레마를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렇죠. 아무리 약이 좋아도 의사들의 시선을 단 3초라도 못 붙잡으면 그 신약은 세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하나의 신약 개발에 막 10년 넘는 시간하고 조 단위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막대한 투자의 성공 여부가 결국 진료실에서 바쁜 의사들의 그 관심을 어떻게 훔쳐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게 약간 아이러니하면서도 되게 냉혹한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 자료가 유독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자, 오늘 다뤄볼 주제의 자료는 겉보기에는 그냥 미국의 한 의료정보 플랫폼 기업이 진행한 4분기 어닝콜, 그 질의응답 스크립트거든요. 맞아요. 처음 보면 막 건조한 세무용어랑 숫자들만 가득해서 재미없어 보일 수 있죠. 네, 근데 청취자님, 이 스크립트의 행간을 잘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업이 그 콧대 높은 의사들의 관심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해킹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시경제의 위기를 어떤 전략으로 뚫고 나가는지 보여주는 생존 지침서거든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너무 좋죠. 보통 기업들 실적 발표 스크립트는 우리 지난 분기에 돈이 많고 벌었다 자랑하거나 아니면 실적 안 좋으면 변명하기 바쁘잖아요. 완전 그렇죠. 막 시장 상황이 안 좋았고 어쩌고 하면서요. 네, 근데 이 스크립트는 현대 비즈니스에서 데이터와 AI가 인간의 행동 패턴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는가, 그걸 증명하는 현장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게 이 회사가 처한 외부 환경의 역풍이에요. 그 퍼펙트 스톰이요. 스크립트 초반부터 애널리스트들이 엄청 날선 질문들을 쏟아내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미국 제약업계가 거의 완벽한 폭풍을 맞고 있거든요. 특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우려가 엄청 컸잖아요. 막 저분자 의약품 페널티 문제도 계속 언급되고요. 청취자님들 중에 제약산업 사정에 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제약사 장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는 건가요? IRA 규제 핵심을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약사들이 신약으로 독점적인 마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정부가 강제로 확 단축시켰다는 뜻이에요. 아, 예전만큼 길게 돈을 못 번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저분자 의약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약 형태로 먹는 전통적인 의약품들 있잖아요. 출시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정부가 가격 협상에 개입해서 약값을 대폭 깎아버릴 수 있는 조항이 생겼거든요. 와, 제약사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10년, 15년씩 여유롭게 투자금 회수할 수가 아예 없어진 거네요. 네, 짧은 시간 안에 무조건 빨리 처방을 늘려야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 정부 정책 때문에 신약 승인 절차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그 공포감이 시장에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약값, 제값 받고 팔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시장에 물건 내놓는 승인 과정은 느려진다니 완전 최악인데요. 이 정도면 제약사들이 마케팅 예산부터 확 줄이고 몸을 사려야 정상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야 할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시장의 반응이 되게 기묘했다는 거예요. 저도 스크립트 보면서 놀랬어요. 제약업계의 자금 흐름 보여주는 미국 제약 ETF 주가가 이런 악재 속에서도 연초 대비 하락폭이 3% 미만밖에 안 되더라고요. 돈이 안 빠져나가고 버티고 있다는 건데 왜 그런 거예요? 시장이 불확실성을 엄청 싫어하긴 하는데 동시에 되게 냉혹하게 계산을 하거든요. 규제가 심해진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이미 규제를 통과했거나 영향을 덜 받는 영역으로 돈이 완전히 쏠린다는 걸 의미해요. 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플랫폼 기업의 대응 방식입니다. 경영진이 입을 모아서 자기들을 인솔레이티드 플랫폼, 그러니까 거시경제 충격에서 완벽하게 절연된 방공호라고 선언을 했어요. 방공호요? 경제 폭풍호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튼튼한 방공호 같네요. 근데 청취자님도 아시겠지만 회사의 돈 마르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날아가는 예산이 바로 결과가 불확실한 마케팅 비용이잖아요. 100% 공감합니다.
이것저것 실험하던 마케팅 채널 전원을 다 꺼버리죠. 그렇죠. 근데 이 방고모의 벽을 구성하는 게 압도적인 ROI라는 건데 예산이 깎이는 시기에 오히려 입증된 플랫폼으로 돈이 더 몰리는 앵커 전략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원리인가요? 호스트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어려워지면 기업들이 남은 예산을 싹 다 긁어 모아서 제일 확실한 곳에 올인하게 되잖아요. 100원을 넣었을 때 확실하게 300원이 돼서 돌아온다는 게 과거 데이터로 입증된 딱 하나의 채널이요. 아, 굳이 모험을 안 하는 거네요. 네. 이 플랫폼은 지난 수년 동안 제약사들한테 그 지독할 정도로 확실한 ROI를 숫자로 증명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제약사들이 여기를 마케팅의 최후의 보루, 배를 꽉 고정해주는 무거운 닷처럼 여기게 된 겁니다. 사재기 일어나는 거랑 똑같네요. 방패가 튼튼한 건 알겠는데 그럼 성장을 이끄는 무기는 대체 뭔가요? 그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플랫폼이 글로벌 거대 제약사만 노리는 게 아니라 중소형 제약사, 즉 SMB 고객들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스크립트 보니까 예산 수억억 원이 쓰는 작은 브랜드들 중에 여기 플랫폼 쓰는 비율이 아직 10% 남짓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네, 비즈니스에서 10%라는 숫자는 진짜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시스템 수익성은 이미 검증 다 끝났는데 아직 시장의 90%가 미개척지라는 뜻이니까요. 블루오션이네요, 완전. 맞습니다. 그래서 에이전시,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 파트너들을 영리하게 이용해서 중소제약사들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 무기로 나오는 게 포인트 오브 케어랑 처방집이라는 두 가지 모듈입니다. 처방집이랑 포인트 오브 케어라 솔직히 이름만 들으면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이게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길래 경영진이 올해 이 두 개로만 1억 달러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자신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진료실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의사가 환자를 딱 진찰하고 이 신약이 환자한테 딱 맞겠다 판단을 했어요. 네, 아주 흔한 상황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 약이 환자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환자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의사가 그 자리에서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그냥 안전하게 옛날 약을 처방하거나 환자가 약국까지 갔다가 약값이 너무 비싸서 처방을 포기하는 일이 진짜 비일비재했습니다. 와, 제약사 입장에선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처방집 모듈은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랑 모니터 보면서 대화하는 바로 그 치료의 순간, 즉 포인트 오브 케어에 해당 신약 보험 적용 여부랑 혜택을 실시간 화면에 띄워줍니다. 대박. 그러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환자한테 처방이 딱 내려지는 그 가장 결정적인 찰나에 개입할 수 있는 완벽한 통로를 얻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도 귀찮은 행정 절차 확 줄여주니까 이거 무조건 써야겠는데요. 게다가 스크립트 보니까 선점 후 확장 전략 파괴력이 장난 아니던데요. 네, 랜드 앤 엑스펜드 전략이죠. 제약사가 워낙 보수적이라 처음 도입이 어렵지만 한 부서에서 써보고 ROI 대박났다는 소문이 돌면 게임 끝입니다. 다른 브랜드 매니저들이 야 우리도 저거 쓰자 하면서 순식간에 계약이 확 커진다는 거죠. 네, 브랜드 가로지르면서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를 진짜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비밀 무기가 바로 스크립트에 나오는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저 그 부분 완전 흥미로웠어요. 제약업계에 그 의학적 법률적 검토, 줄여서 MLR이라는 엄청 끔찍한 병목 현상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마케팅 문구 토시 하나 바꿀 때마다 사내 변호사들이랑 의학 부서가 의료법 위반 안 되는지 한두 달씩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플랫폼은 어떻게 고객들이 그 긴 줄을 안 서게 해준 거예요? 이거 약간 놀이공원 갔을 때 남들 2시간씩 기다릴 때 비싼 돈 주고 산 하이패스 프리패스권으로 대기줄 무시하고 그냥 슝 들어가는 거랑 같은 원리인가요? 프리패스권 비유도 되게 좋은데요. 비즈니스 구조를 조금 더 정확해 보면 꽉 막힌 공용도로 옆에 아예 자기들만의 전용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버린 느낌이에요. 아예 길을 새로 텄군요. 네. 고객사 내부의 그 느린 리뷰 절차의 일정을 맞추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법적 규제 완벽히 통과한 표준 템플릿 안에서 캠페인을 실시간으로 유연하게 돌려버리는 거죠. 와, 제약사 골칫거리 1순위인 출시일 불확실성을 아예 없애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찰을 없애주는 대가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아주 전형적이고 성공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공식이죠. 전용 고속도로 비유 완전 와닿네요. 근데요, 여기서 논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제약사들한테 이 비싸고 매력적인 고속도로를 팔아먹으려면 결국 그 도로 위에 타 계신 의사들이 막 북적북적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트래픽이 생명이죠. 근데 아까 오프닝에서 의사들은 자기들 이메일조차 안 읽는 엄청 바쁜 사람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대체 이 플랫폼은 어떻게 의사들 시선을 화면에 꽉 붙잡아두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경영진이 애널리스트 질문에 답할 때 단어 선택을 아주 명확하게 교정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단어였죠? 자기들 서비스는 가끔 메일함에 꽂히는 이메일 뉴스레터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뉴스피드라고 딱 강조를 합니다. 아, 뉴스레터가 아니라 뉴스피드다. 네. 실제로 지난 분기 기준으로 100만 명 이상의 고유 처방의가 이 피드를 저톡적으로 썼고요. 기사 탭에서 읽어본 횟수가 전년 대비 무려 30%나 급증했어요. 30%요? 근데 저는 여전히 갸우뚱한 게요. 요즘 정보가 막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의사들은 환자 보기도 바쁜데 굳이 시간 내서 이 플랫폼 피드를 열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기사 퀄리티가 좋아서는 아닐 텐데요. 정확합니다. 기사질도 중요하지만 진짜 무기는 AI 최적화 패키지에 있어요.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면요. 과거 마케팅은 샷건 쏘듯이 모든 의사한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컨텐츠를 무작위로 뿌렸거든요. 스팸 메일처럼요? 네. 근데 이 AI 패키지는 스나이퍼의 저격에 가깝습니다. 시스템이 의사 개개인의 전공, 최근 처방 패턴, 심지어 최근 진료한 환자 특성까지 수많은 변수를 싹 다 학습해요. 우와, 진짜 치밀하네요. 그리고 그 의사가 지금 당장 제일 필요로 하는 정보나 임상 결과를 귀신같이 찾아서 가장 클릭할 확률 높은 시간에 피드 최상단에 띄워줍니다. 스크립트에서는 이걸 의사들의 학습 여정을 지원한다고 되게 멋있게 표현하죠. 청취자님, 이건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 아닙니까? 우리가 밤에 넷플릭스 켜면 어제 본 스릴러 영화랑 비슷한 장르 영화가 메인에 딱 뜨잖아요. 이 플랫폼은 의사들을 위한 의료 정보계의 넷플릭스 추천 알고리즘을 돌리고 있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내가 최근에 당뇨 환자를 많이 봤으면 피드 열자마자 최신 당뇨 신약 임상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광고가 아니라 내 진료에 꼭 필요한 꿀팁을 받는다고 느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AI 패키지 산 브랜드가 일반 모듈만 쓰는 브랜드보다 성장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놀라운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제약사랑 의사 둘 다 완벽하게 윈윈이네요. 네, 그 지점이 이 플랫폼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죠. 의사들 피로도는 낮추고 제약사 ROI는 극대화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경영자라면 당연히 던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아무리 AI가 훌륭하고 체감 효과가 좋아도 제약사 재무팀은 철저히 숫자로 입증된 데이터만 믿거든요. 당신네 덕분에 우리 매출 올랐다는 걸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할 때 플랫폼이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저 스크립트 보면서 제일 기가 찼던 게 제약사들 옛날 성과 측정 방식이었어요. 보통 1년에 딱 한 번, 가을쯤에 날 잡아서 대조군이랑 실험군 나눠가지고 분산 분석, 즉 아노바 분석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되게 원시적이죠. 1년 내내 수백억을 허공에 쏴놓고 연말이나 돼서야 우리가 돈을 날렸구나 이렇게 사후 통보 받았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과거에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랑 실제 처방 증가 사이 인과관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감만 잡는 수준이었죠. 근데 이 플랫폼의 클라이언트 포털이 그 낡은 관행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제가 건강검진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옛날 방식이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받고 한 달 뒤에 결과지 보면서 작년에 술 너무 많이 마셨네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거라면 지금 이 클라이언트 포털은 매일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같더라고요. 오, 스마트워치요? 네, 지금 당장 내 심박수랑 칼로리 확인하고 오늘 저녁 운동량 즉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탁월한 비유네요. 근데 이것이 제기하는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보면 이 포털 위력은 단순한 스마트워치 그 이상입니다. 심박수 떨어지면 바로 원인 분석해서 AI 코치가 최적의 식단이랑 휴식 일정을 강제로 세팅해주는 수준이거든요. 와, 알아서 솔루션까지 딱딱 주는 거네요? 네, 빅테크에서 영입한 임원들이 포털을 엄청 고도화시켰거든요. 제약사들은 매일 아침 로그인해서 일일 업데이트 확인하고 이번 분기 ROI 보면서 마케팅 예산을 실시간으로 뺨과 동시에 다른 곳에 재분배합니다.
투명성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런 극단적인 투명성은 결국 이 플랫폼 비용을 단순한 지출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투자로 완전히 격상시켜버리는 핵심 열쇠가 된 거죠. 돈 쓰는 입장에서는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완벽한 안도감이 들겠어요. 게다가 스크립트 보니까 내부 조직력 진화도 엄청나더라고요. 아, 리사 그린바움 이야기하시는군요. 네, 최고 상업 책임자인 리사가 영업팀에 도입했다는 그 자격부여 교육이요. 옛날에는 그냥 영업사원들이 배너 광고 3개 묶어서 싸게 드릴게요 하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플랫폼 알고리즘이랑 ROI 분석 도구를 완벽하게 마스터한 컨설턴트로 진화한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뒤에서 AI가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뽑아줘도 결국 고객 앞에서 그거 해석하고 설득할 사람이 없으면 꽝이잖아요. 맞아요. 압도적 기술력, 투명한 데이터 포털, 그리고 고객 언어로 설득하는 컨설턴트급 영업망. 이 세 개가 맞물리니까 회사가 완전 거대한 현금 창출 기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 결과 이 플랫폼 금고에 지금 무려 10억 달러, 하나로 1조 3천억 원 넘는 현금이 쌓여 있어요. 와, 10억 달러요? 청취자님, 만약 회사 통장에 현금 1조 원이 있으면 당장 뭐 하시겠습니까? 요즘 AI가 대세니까 저 같으면 당장 유망해 보이는 AI 스타트업들 마구잡이로 사들여서 언론에 막 발표하고 덩치 엄청 키우고 싶을 것 같거든요. 어닝콜에서도 애널리스트가 이 실탄 대체 어디다 쓸 거냐고 엄청 캐묻더라고요. 기업이 막대한 현금을 쥐었을 때 내리는 그 자본 배치 결정이 진짜 경영진 철학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거든요. 경영진도 요즘 AI 스타트업들 거품 좀 빠져서 M&A 매력적인 건 인정해요. 근데 이 회사가 지난 15년 동안 지켜온 문화가 가치에 극도로 민감하고 규율이 엄격한 문화란 말이죠. 아, 돈 많다고 막 쓰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매출 뻥튀기 하려고 껍데기만 사는 인수는 절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일한 기준은 플랫폼 적합성이에요. 기존 생태계에 얼마나 찰떡처럼 붙느냐 이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회사 내부에 훌륭한 엔지니어랑 디자이너로 구성된 거대한 R&D 팀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굳이 비싼 돈 주고 밖에서 안 사와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 즉 빌드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탄탄하다는 거네요. 진짜 무서운 회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숫자 가득한 어닝콜 스크립트 하나로 참 깊은 곳까지 딥다이브를 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걸 시사하는 내용들이었죠. 결국 거시경제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는 비즈니스는 첫째, 고객이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 ROI, 둘째, 매일 눈으로 확인 가능한 극단적 투명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AI 기반의 개인화의 답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 눈이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마찰의 제거를 꼽고 싶어요. 법적 검토 마찰, 정보 탐색 시간의 마찰, 그리고 성과를 의심하는 심리적 마찰까지 이걸 다 치워버린 게 이 10억 달러 비즈니스의 진짜 정체입니다. 네, 청취자님도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본인의 비즈니스나 커리어에서 이런 대체 불가능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청취자님을 위해 약간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해요. 좋네요. 어떤 거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AI 알고리즘이랑 데이터가 의사들의 학습 여정을 완벽하게 맞춤 설계하고 있잖아요. 의사들은 내 입맛에 맞는 최신 정보만 편하게 받아보고요. 그렇다면 미래 의료 현장에서 우리의 건강을 결정할 새로운 치료법이 채택되는 이유가 과연 순수한 의학적 발전 때문일까요? 진짜 생각해볼 만한 문제네요. 아니면 그 신약을 만든 제약사가 의사들 피드 최상단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최적화된 AI 마케팅 알고리즘을 돈 주고 샀기 때문일까요? 청취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깊은 통찰 나눠주신 전문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호기심 가득한 귀 열어주시는 청취자님,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심층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